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277페이지. 자, 이어서 보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정비기반서라고 노후불량 건물이라고 하고요. 자, 노후불량 건물의 개념. 자, 옆에 277페이지 한번 보죠. 자, 노후불량 건물은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건이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이다라고 해서요. 그 동그라미 1번. 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었고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그 안전사고의 우려, 거기다 밑줄. 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뭐 건물에 균열이 쫙쫙 가 있다든지 또는 집안이 치마가 되었고 무너질 우려가 크다. 얘기죠. 제가 9층 사는데 언제 침대하고 1층으로 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저 포항 지진 나왔고 그 피사의 아파트 그 유명한 거 있다 그랬죠.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 노후불량 건물.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이다. 자,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은 지진에 취약하다 그죠? 그래서 내진 설계. 우리 이제 올림픽 1988년 이후부터는 건물 건축할 때 진도 7까지 버틸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의무화가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이 내진 설계가 안 돼갖고 지진에 취약한 거죠. 약한 지진만 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게 지진에 취약한 건물. 자, 이것도 위험한 건물이죠. 이것도 우리 포항 지진, 그거 난 다음에 부랴부랴 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인데요. 그 박스에 보면은 기획번. 자,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춰갖고 주거환경이 불량. 그 주거환경이 불량. 거기다 비춰. 그럼 주거환경이 불량하고요. 그 니은번.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그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 효용의 현저한 증가. 거기다 비춰. 가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새로 지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 그럼 효용의 현저한 증가. 이거 어떤 거예요? 철거해서 새로 짓는데 100억 들어가요. 근데 새로 지어놓으면 200억짜리 건물이 된다. 그럼 효용이 따블이 되죠. 그래서 이런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걸 비용 편익 분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정도 보고 맨 밑에 보세요. 그 동그라미 4번. 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그 노후화된 건물 밑줄. 그럼 노후화된 건물. 이게 오래된 건물인데, 자, 구체적으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맨 위에 박스의 기획번. 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다. 그래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거기서 키워드는 몇 년이요?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럼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은 30년이다. 그죠?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그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맥시멈이 30년. 그래서 30년이 키워드죠. 30년 지나면 이거는 노후화된 건물로 봐서 재건축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30년, 그거를 또 40년으로 바꿔줘. 그래서 예전에는 40년이었는데 이게 좀 완화해갖고 30년. 그럼 왜 30년이겠어요? 노후화. 세 글자. 노후화. 그러니까 3. 그래서 20년 이상 40년이 아니고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정비기반시설. 자, 얘는 별표. 자,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그 동네에다가 대운하를 파고 신공항, 뭐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공동구는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공동구 얘기하네요. 공동구가 뭐였어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큰 터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선, 통신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이런 지하매설물 공동 수용하려고 설치하고요. 자, 공동구는 정비구역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해줘야 되죠. 공동구, 그 바로 밑에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다. 그 대통령령까지는 됐고,
자, 정비 기반시설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하면서 이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시설이 되고요. 자, 얘하고 그 밑에 공동용시설 이거하고 맨날 바꿔갖고 물어봐요. 자, 공동용시설은 이거는 기반시설, 인프라는 아닌 거예요. 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다 설치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럼 우리가 놀이터를 기반설 인프라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뭐 놀이터, 타가소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정비 사업 할 때 설치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냐 공동용설이냐 이거 갖고 구분할 수 있는지 잘 물어봐요. 정비 기반설은 24회 때, 28회 때 두 번이나 단독 기출. 공동용설은 29회 때 또 단독 기출. 잘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끝도 없죠. 그래서 그 위에 정비 기반설 그거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정비 기반설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볼까요? 옆 페이지 가보시면은 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하는 자고 그 토지 등 소유자 거기다 불평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이해 당사자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이거 새로 설치해 주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물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합쳐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들이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 그래서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조합원의 자격이죠. 그래서 이 조합원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 개념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자, 이 두 개는 기반설도 열악하니까 기반설도 설치하고 건물도 밀집해 있으니까 건물도 다시 짓고요. 그래서 정비 기반설 정비하는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노후불량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이 측면에서 건물 소유자. 다 돼요. 그래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든 건물만 소유하고 있든 토지나 건물을 다 갖고 있든 다 된다. 그죠? 또 이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자까지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을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우리 지상권이라는 거 민법에서 배웠을까요? 지상권이 뭐예요?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죠. 사용할 때 용자, 수익할 때 익자 따고 용익 물건이라고 하고요. 이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막 30년, 40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이 지상권자까지 포함하죠. 그런데 임차권자 이거는 해당사 없어요. 임차권자 이거는 해당사 없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건물 아파트 다시 짓는다고 그랬죠. 그 철거해갖고 아파트만 다시 짓는 거니까 이 재건축에서는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물만 꼴랑 소유할 수가 없죠. 건물 소유하려면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건물과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및 건물 또는 이러면 틀려요. 건물 또는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긴데요. 그럼 우리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아파트 소유자 얘기하죠. 아파트. 그 아파트 우리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 몇 동 몇 호 건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땅까지. 그 대지의 지분이라고 그러죠. 대지 면적 얼마분의 얼마. 이 지분을 갖는 게 부속 토지의 소유권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같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고요.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누가 돼요? 우리 재건축 조합원은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사람. 재건축은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되는지 조합원의 자격 여기서 우리가 딱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일 때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동그라미 또는 건물 동그라미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된다. 근데 동그라미 이번에 재건축일 때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동그라미 건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토지주택공사 등 쭉 옆으로 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또는 바로 밑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LH하고 지방공사 SH. 자, 이런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래요. 토지주택공사 등. 그다음 밑에 정관 등. 정관이라는 게 이제 조합의 정관. 이런 것들이 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조합이 정비사업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자치규범인데.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이하에서 또 다 생략.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가로에 이하에서 시장, 군수 등이란다. 그 시장, 군수 등 밑줄. 그럼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 군수 등 하면은 정확하게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대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써주면 될 거를 꼭 시장, 군수 등 줄여놓고 구청장도 포함된다. 이거 알아라. 그래서 법을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하고 그 위에 토지주택공사 등 얘들을 묶어갖고 우리가 공공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하면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요거를 공공시행자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용어들. 이 정비법도 용어가 많아요. 용어가 꽤 많으니까 용어에서 한 문제씩 나와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거죠.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뭐 한다?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노후불량 건물 개량 건설에서 도시기능을 회복, 도시를 재생시켜주는 거죠. 도시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세 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 세 개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대상, 정비기반시설하고 노후불량 건물, 특히 정비기반시설, 이거 공동이용설하고 잘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대상인 이해관계인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또 재건축에서는 다르더라. 이런 용어 갖고 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비법을 공부할 수가 있죠. 자, 용어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장의 계획과 구역의 지정.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이 정비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로 시작해갖고 절차로 다 끝나는 절차법이다라고 그랬고요. 절차,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요. 큰 도시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 자, 요거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하는데요. 이 기본자가 붙으면은 다 계획의 의미가 정비사업의 방향 지시한다라고 하죠. 이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은 큰 도시에서는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할지 순서를 매겨주는 거예요. 정비사업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다 정비사업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기본 계획에서 이제 하도 후진 동네라서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 1순위로 1번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어떻게 정비 사업 할지 이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그래요.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비 계획을, 얘는 구체적인 거니까 입안한다 그러죠. 정비 계획을 입안. 그래서 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으로 정해서 자, 입안한 것을 결정한다 그러죠. 결정하는 것을 이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을 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1단계라고 그래요. 1단계 정비사업 하기 위한 존재 조건. 우리 정비사업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구역에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 놓고 하는데 이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계획을 또 2개를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280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이걸 줄여갖고 우리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27, 29, 30. 자, 28회 때도 물어봤어요. 27, 28, 29, 30.
4년 연속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에서 작년, 재작년, 그작년까지는 4년 연장 물어봤죠. 올해 30일의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또 내년 시험에 또 물어볼 수 있는 논점이 되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 제시한다라고 그랬고요. 수립권자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거기다 불평. 의무적으로 수립.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또는 시장은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자 앞글 졌다 하면 특광시장입니다. 특광시장은 관할구역의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동안 하면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그래서 특광시장이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해라. 그런데 가로 2번 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그 대도시가 아닌 시 밑줄 그 대도시가 아닌 시를 그냥 일반 시라고 그래요. 일반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요. 특광시장. 자, 이 자들이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래요. 의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의 시장은 인구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의무적으로 수립.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립하는데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단 절대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게 군수입니다. 군수. 그래서 군수 X.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국토법이나 개발법에서 특광시장 군수 그랬죠.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 했는데 자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틀려요. 이게 이제 버릇처럼 특광시장 군수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특광시장이 수립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자, 이게 다 의미는 뭐예요? 큰 도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큰 도시의 시장만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딱 개념 잡으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서울특별시. 그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우리 강북지역에서 재개발할 동네들 널려있죠. 많아요. 또 강남 지역에 재건축할 아파트 단지들 막 30년 이상 돼갖고 재건축할 단지들 많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정비사업을 할 곳이 100군데 넘을까 안 넘을까요? 넘어요. 200군데, 300군데, 300여 개소 있다 그래요. 엄청 많아요. 이게 종전까지는 한 500개소 있었어요. 정비사업 할 곳이 한 500군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사업도 끝나고 또는 해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줄여갖고 이제 많이 줄어져갖고 300개소가 된다 그래요. 우리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몇 개요? 자치구가 25개 있다고 그랬죠.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자치구가 25개. 그러면 구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동네가 한 10군데씩만 돼도 10군데가 뭐야? 훨씬 넘죠. 그런데 10군데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250군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정비사업 할 곳이 한 300군데가 되는데 이거 하고 싶다고 한 방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기존의 건물들 싹 철거해갖고 공사하는 거죠. 그럼 철거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들 다 전세살로 나와야 돼요. 전세 수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다? 감당이 안 되죠. 전세 대란 토지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사업했다 끝났어. 사업이 끝나면 이제 새 아파트가 지어져 갖고는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돼요? 역전세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깡통 아파트 그냥 속출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게 하고 싶다고 한 방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할 곳이 많다. 그럼 뭐부터 할지 10년까지 순서를 딱 정해주는 거죠. 현황조사 등을 해서 제일 후진 동네 얘부터 1번으로 재개발하자. 그 다음 2번으로 재건축 3번 4번 뭐 해갖고 앞으로 10년까지 뭐부터 정비사업 할지 순서를 매겨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군수 저 군 같은데 시골 같은데 군 지역은
읍내 정도 개발이 좀 돼 있죠. 그럼 이런 군 지역에서 막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럴 곳이 많겠어요? 거의 없겠어요? 거의 없어요. 군은 저 시골에서 무슨 재건축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 지역에서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곳이 없으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군수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군수는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죠. 특광시장, 정확하게 하면 대도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옆 페이지에 맨 위에 내용. 자, 이 기본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라는 게 순서 매겨주는 거죠. 또 2번에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 그거는 10년이 될 거고요. 3번에 인구, 건물, 토지용, 정비기반시설 등등의 현황. 이게 현황 조사한다 그래요. 얼만큼 후진 동네냐, 후진 단지냐, 현황 조사해서 쭉 내려가시면 9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그거를 정비예정구역.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앞으로 여기다 정비구역 중에서 사업합니다. 정비사업 할 곳을 얘기해요. 어디서 정비사업 할지. 근데 한 발 못하니까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1단계, 2단계 순서를 매겨준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 그래서 9번하고 10번 그 두 개가 기본 계획은 핵심입니다. 어디서 뭐부터 할지 그거 정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스 밑에 보세요. 3번의 타당성 검토. 특광시장은 이제 그렇게 읽어도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특광시장은 즉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5년 동안의 발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본 계획도 한 번 수립하면 끝 아니라는 거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그 타당성 검토 얘는 27회 때도 정답, 29회 때도 정답. 두 번이나 그냥 정답이에요. 일단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몇 년? 5년. 왜 5년이요? 타당성 검토. 5글자니까 5년.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누가요? 수립권자.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장은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한 번 수립 끝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 계획입니다. 다 중요해요. 10년, 5년. 그러면 자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동네에도 재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서울특별시 정비기본계획 보니까 우리 동네는 1번, 2번, 3번 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그 말은 10년까지는 사업 안 한다는 거예요. 10년까지는 사업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일단 관할구역에 정비사업 하려면 뭐에 들어야 되냐? 요 기본계획에 잡혀야 그 순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한 5년 동안 급속도로 노화되는 동네가 있을 수가 있죠. 아주 5년 동안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반영을 시켜줘야 되니까 얘도 한 번 수립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고쳐나가는 반영을 해주는 과정 계획이다라고 하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83페이지. 쭉 내려가셔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작품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이제 1번으로 딱 정해놨어요. 요 후진동네 요거 재개발하자. 1번으로 딱 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일대에서 몇 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할지 이런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비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거니까 정비계획 입안한다 그래요. 입안한 것을 결정, 이제 사인하는 걸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합니다. 그래서 누가 입안해서 누가 지정하는지 요 이제 권한자부터 한번 볼까요? 이 정비계획의 입안은 요거는 제일 밑에 기초지자체장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지자체장 제일 밑에가 입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기초지자체장이 누구 있어요? 기초지자체장, 구청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군수가 있을 수가 있죠. 군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자, 여자들을 왜 줄여갖고 구청장 등이다라고 하고요. 자, 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요. 기초가. 정비계획을 입안.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해주세요. 신청만 해.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아갖고 정비구역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예를 들어갖고 강남구
자, 강남구에서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에 입안은 누가 해야 돼요?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장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어떻게 할지 정비계획 입안해서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만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신청. 그럼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줘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입안만 하고요.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그러면 기초가 입안해서 광역이 지정한다. 딱 맞는 체계가 되죠. 딱 맞는 체계. 그런데 우리 옆 동네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기초지자체장. 도에서는 기초가 누구예요? 시장 또는 군수. 도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을 했어요.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해갖고 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그냥 시장하고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도 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해서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어요.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은 이거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국책사업. 근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국가가 해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고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좀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묶어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등. 시장 원수 등. 그래서 우리 정비 사업 할 때 권한자는 대부분 시장 원수 등이 돼요. 시장 원수 등. 그래서 시장 원수 등 입안권자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와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은 특광시장 군수 안 된다고 그랬죠. 특광시장이 수립. 정비 구역의 지정은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군수도 관할구역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군수도 정비구역 지정해서 사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군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 지정권자에다 필평.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가 글졌다면 특, 광, 시장, 군수는 밑에 줄 정비계획을 결정 또는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결정이 이꼴 정비구역 지정. 그래서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절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가로 4번. 가로 4번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이 지정권자가 직접 입안할 수 있대요. 대표적으로 시장하고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 입안할 수가 있죠. 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287페이지 맨 위에 가로 6번.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 그럼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들을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직접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한다. 그럼 신청을 받아갖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해갖고 신청만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 그런데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입안해서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도 직접 지정. 그래서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 볼까요? 정비계획에도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정비사업의 명칭, 이제 무슨 동 재개발 사업, 무슨 단지 재건축 사업 명칭. 또 2번에 정비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3번
도시군계획설의 설치, 이걸 다른 말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도 다 설치하고요. 그 밑에 5번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이 건축에 관한 거죠. 건폐율, 용적률 몇 프로 좋았고 건물을 어떻게 크게 지을지. 그래서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것들 다 포함해갖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가볼까요? 290페이지. 그 중간에 6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안전진단. 자, 얘도 잘 물어보는 논점이죠. 거기다 필평.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그럼 일단 안전진단. 이거는 무슨 사업할 때만 있는 거냐?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안전진단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안전진단. 이거는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뭐 구조 안전성, 설비의 노후도, 건축 마감 이런 것들 심사해 갖고 이게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다. 즉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를 안전진단이라고 하고요.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경과연수 노후 불량 건물 노화된 건물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30년 지나면 노화된 건물로 본다. 경과연수는 완화시켜 놨고 안전진단 기준 얘를 까다롭게 바꿔놨어요. 지작년에 까다롭게 바꿔갖고 예전에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주거 환경 등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안전진단 통과시켜갖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주거 환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구조 안전성만 보겠다. 이 구조 안전성의 기준을 대폭적으로 그냥 강화시켜갖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 건물이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막 무너지고 그럴 우려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안전성 기준에 배점을 많이 줘갖고 이 안전진단 통과가 더 까다롭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재건축이 안전진단 이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재건축하려는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 통과했다 그러면은 프랜카드 붙는 거죠. 경축 안전진단 통과. 프랜카드 제일 크게 붙어요. 그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것은 진짜 후진 아파트다 그죠? 진짜 후진 아파트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경축할 만한 일인가? 아무튼 경축 안전진단 통과. 그래서 재건축의 구분응선 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안전진단. 자, 그럼 가로 1번에 또 하나 1번. 자, 여기 이제 원칙이에요. 실시하는 시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밑줄 정비계획 입안권자. 입안권자 누구였어요?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거기다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일단 누가 실시한대요? 입안권자가 실시한대요. 입안권자. 입안권자 언제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왔다? 그러면은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이거 재건축만 아파트인지 뭐부터 실시하는 거냐? 안전진단부터.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입안권자가 직권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권 실시한다 그래요. 입안권자가. 그래서 옆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대사원 부정 가로 2번.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물을 대상, 그다음에 주택단지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딱 그렇습니다. 그럼 단지의 건물이 대상이다. 그럼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는 안전진단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단지 안에 집단적으로 건설된 아파트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죠. 근데 다만 그 바로 밑에 다음의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말은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굳이 안전진단할 필요 없다. 왜요? 그 박스 1번.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 그 밑줄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미 천재지변 지진 나갖고는 아파트가 붕괴 무너졌대요. 그 무너졌는데 거기 가갖고 안전진단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이미 주택이 붕괴가 됐으면 안전진단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5번에 안전진단의 결정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좀 제목이 틀렸죠.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밑줄 그 안전진단 결과 동그라미 결과 도시계획 동그라미 지역 여건 동그라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거기까지 정비계획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결정한다 이 말이 뭐예요?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한다 이 말은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하기로 결정. 근데 정비계획 위반 안 하기로 결정. 그 말은 정비계획 위반 안 하니까 재건축 안 하기로 결정한다 그죠? 그래서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게 곧 재건축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일단 누가 결정한대요? 위반권자가 결정합니다. 시장, 군수 등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해서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안전진단 결과 이거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됐어요. 그런데 바로 옆 단지에서 지금 한참 재건축 뚝딱뚝딱 재건축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재건축하자 결정.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 재건축이 집중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진단 결과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위반해서 재건축을 할지 말지 이제 위반권자 결정.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부터 통과해야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정비구역 지정에서 재건축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자,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심의, 가로 1번의 심의. 자,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항상 심의는 다 거쳐야죠. 심의 거쳐갖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면 이제 효과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29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295페이지의 맨 밑에. 4번에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이걸 행위제한이라고 그러죠. 행위제한. 그럼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이거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정비구역 지정한 목적.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한 거죠. 그럼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지정했으니까 정비구역에서는 이제 기존의 건물들 싹 다 철거하고 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하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못하게 제한하는 거죠. 허가받아갖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밑줄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정비구역에서 다음 행위는 못한다 하겠죠.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대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저거 대상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건물의 건축, 밑에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밑에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근데 물건 항상 얼마 이상? 1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자, 그 1개월 그게 30회 때 작년 기출문제죠. 14일 쌓아둔다 이거 틀리게. 그래서 14일 갖고 안 돼요. 적어도 물건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또 나왔네요. 건물의 건축부터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둔다. 이 6가지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 그 6개는 정비구역에서도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한국에서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도 그 6개 행위는 다 똑같이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 더 추가됐네요. 7번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중목 나무를 베고 심고 이것도 정비구역에서는 다 허가 받으래요. 재개발할 땅에 나무를 막 수천 그루 심어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 7가지 행위는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밑에 예외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 즉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박스 1번 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긴급한 거라고 그러죠. 긴급함을 요하는 행위. 또 이번에 기존 건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안전조치 밑줄. 그러면 주택에
딱 이제 주택에 대지를 조성해갖고 밑에 축대로 받쳐놨는데 축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다. 그럼 축대가 붕괴가 되면 대지도 무너져갖고 건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갖고 안전조치를 위한 거, 축대 보강공사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긴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긴급. 응급조치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응급조치나 안전조치나 다 긴급한 거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3번에 기타. 그거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입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도 허가 없이. 우리 경미한 행위 대표적으로 농사라고 그랬죠. 농사 짓는 거. 그래서 기억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이게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죠. 비닐하우스. 또 니은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농사.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긴급한 거, 응급조치나 안전조치 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거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 원칙 지정해놓고 이제 행위제한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위제한 딱 걸어놓고 사업을 시행을 해줘야 돼요. 사업을 시행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302페이지로 와보세요. 302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 우리 정비사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다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 파트가 정비법에서는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도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정비법에서 핵심. 그래서 사업별로 누가 어떤 절차로 해나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핵심이니까 시행 방법의 별표 그리고 시행자도 별표 아주 그냥 매년 나옵니다. 시행 방법, 시행자. 그러면 시행 방법. 자, 요거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소위 어디를 개발한다고요? 달동네. 제일 못 사는 동네. 이 달동네를 싹 다시 개발하는 거니까 얘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달동네.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의 보전 계략 이게 써놨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자율주택 정비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택 정비 방법. 일단 이제 실무에서는 자율주택 정비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길어요.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다.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거니까 자율주택 정비 방법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달동네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설은 설치를 해줘요. 시행자 기반설은 설치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알아서 자기 집 고치는 거. 이게 자율주택 정비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달동네에다 도로 뭐 몇 개 이렇게 설치해줬다고 도로 몇 개 새로 설치해줬다고 그 달동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달동네 그냥 시행자 기반설만 조금 깔아주고 토지 등 소유자 알아서 자기 집 고치는 거. 이게 제일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소극적으로. 자율주택 정비 방법. 스스로 주택을 정비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해서 시행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 강제 취득하는 거죠. 싹 보상금 주고 다 소유권 뺏어갖고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서 주택 건설해갖고 우선 공급하는 수용 방법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대요. 환지. 우리 개발법에서 환지 배웠네요. 토지의 교환. 그래서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법, 환지 방법도 가능하다 하는데, 자, 우리 요 정비사업에서 환지로 공급해준다 이 말은 정비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 상태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기반설만 싹 정비해놓고 다시 돌려주면은 그 환지 받은 자가 알아서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어라 하기죠. 그래서 그냥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다시 주는 환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능력이 되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관리 처분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관리 처분 방법을 소위 분양 방식이라고 그래요. 분양해 주는 거. 그래서 분양 신청하죠.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분양 신청. 저는 20평대 아파트 주세요. 30평대 주세요. 분양 신청. 그럼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줘갖고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 새 아파트 분양받는 거 그거를 관리 처분 방식 물론 돈 내야죠. 부담금 내고 분양 신청한 대로 아파트 분양받는 방식을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요 네 개가 모든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입니다. 이거 다 동원해 갖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 잡으면 자율주택 정비할 때 자, 수용할 때 수, 환지할 때 환, 관리 처분할 때 관,
자수, 환관, 자수, 환관. 네 가지 키워드 잡아갖고 자수, 환관 네 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주거환경 개선. 근데 이 중에서도 주된 방법은 뭐냐? 수용입니다. 달동네 이거 제대로 싹 다 뜯어고치려면은 수용해갖고 다 쫓아버리고 기반설부터 새로 싹 설치하고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 짓고 이래야 달동네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즉 달동네 개발할 때는 주된 방법이 수용이에요. 수용. 그런데 각각의 방법뿐만 아니라 혼용 방식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정론 치용같이 자율주택 정비 방법과 환지 방법을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맞아요. 각각 또는 혼용 다 가능한데 그런데 주된 방법은 수용입니다. 수용해서 싹 달동네를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 분양하거나 환지로 공급, 관리 처분, 환지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주된 방법은 당연히 관리 처분이죠. 관리 처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해서 분양해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건물이라고 할 때는 다 되는 거죠. 건물은 주택 재개발일 때는 주택, 시장 재개발일 때는 상가, 공장 재개발일 때는 공장. 그래서 주택, 상가, 공장. 건물을 지어갖고 분양해주는 관리처분. 우리 재개발한다 그러면 새 아파트, 새 상가 이런 거 분양받는 거 딱 떠올리죠. 그게 관리처분 방법이요. 관리처분이 주된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법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은 주택하고 오피스텔까지 건설해서 분양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럼 일단 재건축 사업에서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어요. 자, 이게 종래에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죠. 환지 방법이 재건축에서는 없다. 환지 위에 두 개는 되는데 재건축은 환지가 없어요. 왜 환지가 없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 정비 기반설이 양호하다고 그랬죠. 정비 기반설은 좋은데 아파트가 오래돼 갖고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 양호하니까 기반설만 정비한 토지로 교환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름대로 재건축 아파트만 다시 짓고 분양해 주는 관리 처분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정비 기반설이 양호한 아파트 단지니까 환지 방법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수, 환관, 재개발은요? 두 개죠. 관리 처분, 환지, 환관. 재건축은요? 관리 처분, 관. 그러니까 반씩 뚫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수, 환관, 재개발은 환관, 재건축은 관. 그래서 자수, 환관. 자, 요게 키워드가 되죠. 그 요새는 이제 하나 더 들어왔고 관리 처분 이 분양해 주는 방법이 다 있는데 대상이 다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재개발은 건물을 건설해서 분양, 재건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분양. 이게 작년, 재작년 다 기출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재건축에서만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시행 방법들을 봤는데요. 좀 쉬었다가 교재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